호텔 신라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27.1%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 1.4회전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PBR은 3.17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성분 데이터 재고자산 변동 공시가 불투명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좌측에 보이듯이 일반 매출원가 형식을 파괴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기타 영업비용으로 표현을 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등 증감률을 산출해보기 전에 겉보기로는 영업성과가 어떤지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는 것은 눈에 들어오죠. 전년도 474억 원이었는데 346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줄은 거죠. 독특한 점은 호텔 신라는 매출원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출원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텔 신라 손익계산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쾌재를 불렀는데 결과는 실망했지만은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일까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이 나오진 않는데 유통업이니까 결국은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라고 인식은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스루풋 손익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투자 손익이라는 게 200억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세전 이익은 652억 원 발생이 됐고 총 포괄 손익은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영업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2,970억 원을 달성해서 40%가 증가했는데 상품 재고자산은 17.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 재료비가 43.3%,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매출 원가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재료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흥미를 자아내죠. 매출 총이익이 35.5%, 재료비가 더 올랐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을 합쳐서 44.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까지는 크게 증가했는데 비용들이 늘어나가지고 인건비도 늘어나서 영업이익은 346억 원으로 27.1%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5%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은 40%가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 27.1%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A, 첫 번째 답변으로는 재료비,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또는 면세점 판매 가격을 인하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할인 판매 등을 해가지고 매출액은 증가했어도 마진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44.2%나 크게 증가했다. 상기와 같이 우선 1차 원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43.3%, 결국 매출 원가하고 상품 매출 원가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수렴이 됩니다. 3.3% 증가했어요. 따라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할 수 있고 또는 판매 가격이 인하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이 1.4% 떨어졌죠. 마진율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44.2%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 1.07로서 0.07포인트 따블이 내려갔고요. 수루픈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동일합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상품의 가공비가 배부가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스루프소닉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므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은 가능하다. Q1 매출액은 40%가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27.2% 감소한 원인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원인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79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출 재료비화 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계산해 내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업인데 여기에 문제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7,400억인데 일반 표준 모델하고 틀립니다. 여기에 상품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719억 원, 결국은 상품 매출원가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겠어요. 종업원 급료가 꽤 많이 증가했죠. 이렇게 이제 이게 공시된 데이터인데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누운 글씨체는 호텔 신라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역산으로 해보면은 상품 매입액이 8,200억 원으로 64.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면은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상품이 증가한 금액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원재료 사용액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원재료는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러면은 아마 면세점업하고 호텔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식사용 또는 뭐 다른 원재료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쓰고서 재고가 있을 수가 없죠. 식사 제공을 하고서 그대로 다 남은 건 버리는 거니까. 운영경비가 44.2%나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공비란 게 그래서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재고자산 변동액을 상품의 증가액과 상품 매입액으로 분리해서 표기해 보았습니다. MC는 재료비 즉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고요. 상품 유통업에서 현장 운영경비를 상품에 배부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WCI 증강과 비용의 선곡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 비교 및 2단계 총 상품 비용의 비교는 맞추어준 수치이므로 비교 검증의 의미가 없겠고요. 세 번째 단계 현금 흐름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해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00억 원대가 나갔으면은 재고가 1,000억 원대가 증가해야 되는데 1,013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3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공짜로 생겼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1억 3,8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870억 원으로 무려 39.6%나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4명을 거꾸로 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약 40% 인상해 준 거가 됩니다. 이거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작년에 호텔업이 중소기업 수준인 6,100만 원 선이었는데
이거를 돈도 못 버는데 8,5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줬다. 이게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어, 뭐 노동 생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노동 분배율도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올려줄만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가요? 인건비 40% 상승은 본봉 인상보다는 아마도 수당 등이 많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세점 판매직원들이 모두 직영진원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비용이 4,900억이나 되는데 이게 44.2%또 증가했거든요. 면세점 판매 직원들이 모두 직영직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LG 생활건강에도 그 수수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상반기에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싶어요. 다른 업종도 좀 매우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상분을 보고서. 영향평가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수료분율은 하락을 했으면은 주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어가지고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 대주주가 삼성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게 아니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차입을 했으니까 아마 경영권은 안 뺏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주식회계 개연성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인하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량으로 상품 매출량 나누기 상품 재고로 수량으로도 산출해 봐야 됩니다. 면세점에서 5만 가지는 아니겠죠. 주로 그 담배, 화장품, 그다음에 인삼, 이런 여러 가지 면세점 품목들을 파는데 아마 그 분류를 하면은 평균 단가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가격 추이를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뉴에 그 원재료 및 생산설비 주요 제품 및 서비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말꼬리 자꾸 늘어진다는 거죠. 그 본인들의 업종이 상품이면은 원재료는 상품으로 알아서 해석해야 되고 제품 판매 가격 추이도 상품 판매 가격 추이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이 요거 메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메뉴 명칭을 단서 조항을 단대든지 해가지고 제조업이 근간이지만은 그 싱킹 브리지 타임에도 얘기했지만은 1차 생산직 외에 서비스 업종이 75%나 되는 그런 산업 구조 속에서는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상품을 기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물가 지수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해서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기업물가 지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증 검증 불가입니다. 결론은 판매 가격 알 수 없고 상품 매입 가격 알 수가 없습니다. 반증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에 대비 60%가 진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말 매출액은 어저께 판매만큼 내일도 판매가 될 것이다.
라는 단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2조 5,940억을 할 거로 운영경비 기준에서 뽑아볼 수 있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실업부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액을 2조 6천억으로 계획을 확정한다면은 영업이익은 752억 원 영업이익이 날 것인데 연간 그 상품 회전율이 2.8회전뿐이 안 되면은 면세점이 뭐 전국에 많이 깔려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걸 3회전까지 올리면은 매출이 2조 7천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155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상품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품 회전율을 크게 상승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배운 대로 제안하자 그러면은 매장 선반 셀프 회전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잘 나가는 것들이 눈에 잘 띄는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계속 판매되고 안 팔리는 거는 사람들은 안 팔리는 거를 매대에 다시 팔아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팔리는 거는 어차피 안 팔리는 거는 눈에 잘 안 띄는데 두고 잘 팔리는 거를 하고 안 팔리는 건 나중에 반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 면세점 매장을 운영을 하면은 또 돈을 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상식을 못한다는 거죠. 재고 회전율이 너무 늦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어요. 원가 회계 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요. 판매예가는 원가예가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주가는 47,45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25,950원이나 크게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3.17상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이 7.32%, 연금공단이 5.6%, 삼성전자가 5.11%, 외국인이 14.11%인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